총선 관련 각종 자료의 작성, 또 공천관리위원회의 구성 관여 등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의 기획행위에 해당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론조사 실시에 관해서 증거를 종합을 해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선거 판세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라기보다는 총선이 실시되기 전에 미리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친박 인물이 누구인지,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등을 파악하여 그러한 친박 인물들을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시켜서 당선시킬 목적으로 그와 같은 전략을 수립하면서 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여론조사 실시 행위는 총선에서 이른바 친박 인물들의 선거운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 얘기하는 선거운동 기획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총선 관련 각종 자료의 작성 부분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판결문에 상세하게 기재한 바와 같은 친박 리스트 등 각종 자료의 작성 동기 내지 목적, 구체적인 작성 및 수정 과정, 그 자료의 내용 등을 종합을 해보면 예컨대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친박 누구를 키맨으로 내세워야 하는지, 또는 친박에게 유리한 공천 룰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마련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것으로 친박 리스트 등 총선 관련 각종 자료의 작성에 관한 일련의 행위들은 모두 친박 후보자들의 공천과 당선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그들의 선거운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과 그 계획의 실행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이 또한 선거운동 기획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관여한 행위 역시 비슷한 이유로 선거운동 기획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한편으로는 대통령인 피고인도 새누리당의 당원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의 하나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관여한 일련의 행위들은 비박 후보의 배제와 친박 후보의 다수 당선이라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계획적, 능동적으로 실행한 것이어서 정당원으로서 할 수 있는 단순한 의견 개진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증거관계를 종합을 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즉 정무수석실에서 공천관리위원회에 친박 리스트 등 총선 관련 자료 등을 전달한 행위나 친박 후보자에 대해서 지역구를 변경하거나 출마하도록 종용한 행위는 비박 후보를 배제하고 특정 친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능동적, 계획적으로 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경선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설령 일부 지역구에서 당내 경선 자체가 실시되지 않았거나 또는 문제되는 행위들이 당내 경선이 실시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당내 경선을 포함해서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실제로 염두에 두고 이에 대비해서 특정 친박 후보자가 승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서 당내 경선 운동에 해당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유로 결국 2018 고합 119호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은 모두 유죄로 판단합니다.